이번 시간에는 토큰 증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토큰 증권. 자, 이분이 누구냐? 레리 핑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또 누구냐? 전 세계 1등 자산운용사 블랙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운영하는 규모만 해도 몇백조 돈을 굴리는 그런 초거대 자산운용사인데 거기 회장입니다. 이분이 포브스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다음 세대의 증권과 시장은 자산의 토큰화가, 즉 토큰화된 자산이 이끌어갈 것이다. 지금은 자산 없나? 있는데. 자산 운용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토큰화된 자산이 이끌어갈 거래요. 토큰화됐다는 게 뭔 말이야? 이게 그 토큰 증권을 얘기하고 있구나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 이분이 말한 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분이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 자산 시장에 있어서. 그래서 이분 말처럼 된 경우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자산의 토큰화가 이끌어갈 것이다. 이것도 이분 말처럼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토큰 증권 ST 증권형 토큰이라고도 하고 또 토큰 증권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토큰화된 증권이다. 아, 증권이네, 증권. 근데 토큰화가 된 증권이다. 토큰은 또 뭐야? 그럼 토큰은 특정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 자산을 말한다. 가상 자산, 특정 플랫폼. 또 뭔 말이야? 말이 어렵죠? 일단은 뒤에서 또 나오니까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화된 가상 자산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십시오. 일단 자, 증권은 또 뭐야? 그럼 토큰 증권의 그 증권은 뭐야? 토큰화된 증권은 뭐야? 자, 자본시장법에서는요, 이 증권의 종류를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각각 주식, 채권, 펀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파생결합증권, 뭐 DLS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자, 다른 건 다 돼 있고요. 지금 토큰 증권만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 5번째 투자 계약 증권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그 투자 계약 증권이 또 뭐야? 아우, 또 말이 어려워. 자, 어떤 사물이나 사업, 즉 비즈니스 이런 것들에 관해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투자자한테 거기에 관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관한 권리를 계약만 해놓고 끝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권리를 증명해 놓은 증서가 필요합니다. 증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믿어? 그 증서를 투자계약 증권이다. 그래서 투자와 관련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관한 권리를 증명해 놓은 증서, 그걸 우리가 투자계약 증권이다. 이해 가시죠? 안 어렵죠? 예, 됐다 싶죠? 자, 좀 더 부연 설명 드려볼게요. 예시, 투자계약증권의 예시. 자,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50층짜리 고층 빌딩 있어. 이게 얼마냐? 1000억이야, 1000억. 예를 드는 겁니다. 1000억짜리 빌딩 있는데 개인 혼자서 1000억? 물론 살 수는 있겠죠. 저기 뭐 만수르나 빈살만 같은 사람이면 우습게 사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소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0명의 투자자가 서로 모여서 각각 1억씩 투자를 해서 1000억을 모아서 빌딩을 사들여 매입을 하고 이거를 이제 굴려갖고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수익을 어떻게 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료를 놓는 거예요. 임대료를 놓으면 임대료가 따박따박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임대료를 1000명의 투자자가 나눠 갖는 겁니다. 이게 다 투자계약이다. 거기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그럼 그게 투자계약이에요. 그리고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한우, 소도 할 수 있어요. 투자계약 맺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10명에서 200만 원씩 투자를 했어. 그럼 총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갖고 500만 원 주고 송아지 사오고 나머지 1,500만 원 갖고 축사, 우리 짓고 사료 사다가 사료 먹이고 여러 가지 뭐 영양제 먹이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키우는데 돈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 7년, 8년 예를 들어서 키웠어. 열심히 2천만 원 쳐들어갖고 키운 다음에 요거를 한우 경매 시장에다 내서 팔았어요. 그래서 수익이 500만 원이 났어. 그러면은 500만 원을 10명에서 나눠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을 맺고 투자를 했다. 그럼 그것도 투자계약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증명해 놓은 증서가 뭐다? 투자계약 증권이다. 요즘에 그 조각투자 유행하잖아요. 조각투자. 실제로 이 한우를 대상으로 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이 있습니다. 뱅카우라고 스타트업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것도 소액도 가능하니까 찾아서 한번 투자해 보세요. 토큰 증권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자, 토큰 증권에 대한 결론, 토큰 증권에 대한 개념 정리 뭐야?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블록체인? 이거 또 뭔 말이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발행한 디지털화된 투자계약 증권이다. 디지털 투자계약 증권인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발행한 디지털화된 이게 바로 토큰화된 레리 핑크가 말했던 토큰화된 이란 뜻이고 이어서 붙이면 무슨 뜻이에요?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이다. 그죠? 투자계약증권을 토큰화시켜서 발행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토큰 증권이다. 자, 앞서 이게 핵심인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발행하는 게 토큰 증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전자증권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전자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왜 그럼 블록체인 기술을 꼭 이용하냐? 어렵죠? 이거 분산원장 기술이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자 아까 앞서 제가 그 1,000억짜리 빌딩 사들여 갖고 뭐 수익 분배하는 거 예를 들었잖아요. 그걸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자 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투자자를 포함해서 5명이 있다고 칩시다. 5명이 뭐 이 중엔 투자자도 섞여 있고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금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섞여 있어.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게 1,000명의 투자자가 누구이며 투자자가 각각 얼마를 투자했고 또 그 수익이 지급이 됐어. 배당금이 갔어. 누구한테 얼마가 갔으며 몇 월 며칠 날 얼마가 갔으며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 그 거래 기록 그걸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장부에다 다 기록을 하는데 예전에는요. 이게 A면 A 한 사람이 그걸 도맡아서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다 그걸 관리했어.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싶으면 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야 돼. 나 그 장부 좀 볼게 보여줘. 이렇게. 근데 블록체인 기술,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하면 그렇게 안 하고요. 말 그대로 이 분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5명의 참여자가 각각 다 이 5등분, 원장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장부가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드는 거. 그래서 이거를 5등분을 해가지고 A, B, C, D, E가 각각 이거를 다 조각을 내갖고 이 거래 기록을 다 맡아서 나눠서 다 기록을 합니다. 여기다. 그래 놓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뭔가 새로운 기록이 발생했네. 예를 들면 투자자가 뭐 예를 들면 한 명이 나 이제 투자 안 할래 그러고 나가버렸다. 그럼 이거 여기다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거래 장부에다 그 기록을 또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5명이서 그거를 다 합의를 해야만 이게 기록이 남습니다. 말이 어렵죠. 좀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원장 거래 기록 장부를 분산시켜서 참여자가 전원이 다 나눠서 그걸 기록하고 관리한다 그거예요. 어느 한 명이 그걸 독점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해킹 이런 걸 막으려고 위조 변조를 못하게 하려고 이 혼자서 한 명 A라는 한 사람이서 이걸 혼자서 다 관리하고 기록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나쁜 마음 먹으면 이거를 막 조작을 할 수도 있잖아. 거래 기록을 막 장난질 칠 수도 있고 그럼 피해가 가니까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그냥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예전에 그 개주들이 아줌마들을 개똥 갖고 막 튀었잖아요. 날랐잖아요. 그거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거는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래서 살짝 개념 정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은 뭐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발행하는 디지털화된 투자계약 증권을 말한다. 그죠? 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토큰 증권이 아까 레리 핑크도 그렇고 왜 어마무시한 그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이 이론상 봤을 때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초 자산은 무궁무진하다. 뭐든 다 돼요. 즉 어느 정도의 그 기초 자산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수익이 날 수만 있다 그러면 뭐든 다 토큰 증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형 자산 중에 미술품, 모나리자 이런 거. 아니 부동산 아까 예를 설명드렸죠. 와인, 슈퍼카, 뭐 페라리 이런 거, 위스키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눈에 보이는 모든 자산들 가치가 있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건 뭐든 다 된다. 그리고 무형 자산은 안 되냐? 그럼 무형 자산, IP 지식재산권, 뭐 저작권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활성화되면 토큰 증권 발행이 붐을 이루고 이 토큰 증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붐을 이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람한테도 할 수 있다. 사람 유명 이거 누구야? 메시죠, 메시 그리고 조코비치 유명 스포츠 스타 선수들한테도 우리가 이걸 토큰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수익 나면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또 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에 대해 제가 보기엔 이거 뭐 하이브네 SM 엔터테인먼트네 그다음 JYP
그죠?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서 분명 이거 할 겁니다. 저는 장담해 100% 이거 토큰 증권 발행해서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기가 아주 좋거든요. 보통 신흥 걸그룹을 데뷔시키는데 최소한 10억 정도 든대요. 10억. 예? 숙소도 얻어줘야 돼요. 또 좀 많이 먹어 얘네들이. 그죠? 그리고 막 성형 수술도 시켜줘야 돼요. 뭐 또 그 댄스 트레이너, 뭐 또 보컬 트레이너 불러다가 또 그 다 돈이야, 다 돈. 이거 리스크가 크잖아요. 근데 데뷔 못하고 아니면 데뷔했는데 인기가 없어갖고 오래 못 가 해체돼 버렸어 그룹이. 리스크가 크잖아요. 기획사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토큰 증권을 발행해서 이 자금을 끌어들이는 자본을 조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흥 걸그룹 데뷔하는데 요거를 이제 기초자산이 걸그룹이 기초자산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그거 이제 거래소에다 그거를 등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토큰 증권을 통해서 자본을 땡겨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뭐냐? 토큰 증권을 산 사람들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각종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이 뭐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콘서트 티켓을 뭐 무료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할인 50% DC에서 티켓을 할인 판매를 한다든가 굿즈 있잖아요. 굿즈도 뭐 할인해서 판매한다든가 이 토큰 증권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거 팬덤이죠. 팬덤. 우리나라 팬덤 문화 장난 아니죠.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토큰 증권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프로젝트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신제품을 이번에 런칭한다. 신제품.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지금 5까지 나와 있나요? 5까지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계속 뭐 그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래서 5에서 6, 7, 8 그래서 심지어 예를 들면 9이다. 이번에 갤럭시 Z 플립 9을 신제품을 새롭게 만들어서 출시해야 돼. 여기 또 돈 들어가잖아 이거 만드는데 이거를 그럼 토큰 증권으로 또 발행해서 돈을 끌어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똑같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Z 플립이 뭐 얼마 뭐 1000만 대가 팔렸다. 뭐 2000만 대가 팔렸다. 뭐 그럼 거기서 수익이 나잖아요. 판매 대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토큰 증권 보유한 사람들한테 다 수익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혜택을 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토큰 증권 보유한 사람이 갤럭시 Z 플립 9을 이 스마트폰을 산다, 구매한다, 그럼 또 50% 할인해서 뭐 판다든가 이런 거. 예, 그래서 토큰 증권은 앞으로 새로운 자본 조달 창구가 될 것입니다. 예. 그 기업들이 삼성전자 기업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 SM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데 다 기업인데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자본을 조달하는 통로 루트가 뭐였어요? 가장 흔한 게 상장회사다 그럼 주식을 유상증자 통해서 돈 받고 주식을 더 찍어내서 자본을 조달하든가 아니면은 은행에서 차입금, 은행에서 빚을 내오죠. 아니면은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뭐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였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토큰 증권을 발행해서 또 돈을 땡길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도요. 이거 토큰화가 될 겁니다. 분명히 토큰화가 될 거예요. 예, 주식이나 채권. 지금의 주식을 예를 들면 지금은 전자증권 형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MTS나 HTS 상에서 자유롭게 매매하고 막 이러는데 그건 그거대로 가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것과 별개로 또 플러스해서 토큰화된 주식이 또 매매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요. 독일의 지멘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독일을 대표하는 지멘스. 여기서 얼마 전에 채권을 발행했는데요. 이거를 디지털 형태로 발행을 했습니다. 디지털 채권. 그래서 폴리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갖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죠. 폴리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1년 만기로 해서 6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82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채권을 IB, 즉 투자은행을 통하지 않고 투자은행 통하면 거기다 수수료 줘야 되는데 투자은행 배제하고 직접 발행을 했다는 거야. 직접. 예. 원래 지금처럼 기존의 형태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투자은행을 반드시 끼워야 됩니다. 그럼 여기 수수료 많이 줘야 돼.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복잡해요. 과정이, 채권 발행하는 과정이. 근데 이런 식으로 발행해버리면 투자은행 안 껴도 되니까 수수료도 아낄 수 있죠. 수수료 안 나가죠. 그리고 직접 발행하니까 절차가 복잡하지가 않고 빨리빨리 그때그때 돈 필요할 때마다 빨리빨리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시티그룹에서 2023년 올해 3월달 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기 보면 향후에 토큰 증권 시장이 최대 4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4조 달러면 지금 환율로 한 6천조? 6천조 좀 더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토큰 증권이다. 그래서 모든 자산이
아마 거의 다 토큰 증권화가 돼서 다 발행이 될 것이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토큰 증권을 통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우리가.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시라, 그 얘기 꼭 드리는 거고요. 자, 이 토큰 증권에 있어서, 이 투자에 있어서 관건 핵심은 뭘까요? 결국엔 기초자산이 돈이 될 것인가, 돈이 안 될 것인가. 이 기초자산이 제일 중요하다. 예? 예를 들면, 기초자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토큰 증권과 일반 코인하고 차이가 뭐예요? 토큰 증권은 기초자산이 반드시 있습니다. 실물이 됐건, 뭐, 유형자산이 됐건, 무형자산이 됐건, 그거 차이가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토큰 증권하고 코인하고는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초자산이란 게 이런 거 있잖아. 아까 얘기한 거 이런 거. 뭐 미술품, 부동산, 와인 이거 다 실물이 있잖아요. 기초자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형자산도 무형이지만 IP, 지식재산권, 저작권 이런 게 있고 부동산, 빌딩, 뭐 한우, 소 이런 거 다 기초자산이 있는 겁니다. 사람도 기초자산이 있어. 아까 사람한테도 이 토큰 증권을 적용해서 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메시, 조코비치 다 실체가 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코인은 근데 기초자산이 없죠. 예. 그래서 그게 차이고.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기초자산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걸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신흥 걸그룹이 있는데 5명이라고 걸그룹이라고 어떻게 애들을 다 주워다 모아다 놨는데 애들이 하나같이 다 뚱뚱해. 뚱뚱하고 얼굴도 막 못생기고 막 말도 잘 못하고 매력도 하나도 없고 노래도 더럽게도 못 불러. 그러면은 이게 토큰 증권이 이걸 아무리 발행을 해봐야 그게 거래나 되겠습니까? 도대체 거래나? 그리고 이 걸그룹에서 무슨 수익이 나오겠어? 뭐 콘서트를 했는데 티켓이 하나도 안 팔려. 그 뭔 수익이나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토큰 증권에 있어서는 기초자산, 예를 들면 이런 거, 갤럭시 뭐 스마트폰 이게 얼마나 가격 경쟁력 포함해서 얼마나 상품성이 뛰어나느냐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기초자산이 중요하다. 기초자산이 토큰 증권의 관건은 그죠? 기초자산이 제일 중요하고 이 사업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토큰 증권 발행을 하느냐가 관건. 그래서 지금 벌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초자산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초자산. 예? 기초자산을 토대로 해서 토큰 증권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 기초자산을 발굴을 잘해야 돼요. 돈이 될 만한 기초자산을 발굴을 해서 토큰 증권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요게 관건이다. 자, 그래서 지금 금융위에서 올해 2월 달인가 가이드라인을 내놨거든요. 거기 보면 발행 시장이랑 유통 시장을 철저히 분리하겠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리를 막기 위해서 온갖 부정행위, 예를 들면 주식이랑 똑같아. 자기가 주식 발행해 놓고 자기가 운영하는 플랫폼 거래소를에다가 그 주식 상장시켜 놓고 시세 조종하고 주가 조작해서 먹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을 철저히 분리한다. 그래서 이 토큰 증권의 발행은 누가 하냐? 계좌 관리 기관이 한다. 이 계좌 관리 기관이 쉽게 말하면 증권사나 은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뭐 수수료 받고 대신 토큰 증권을 발행해 줄 수도 있고 자기네가 직접 발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유통 시장은 그럼 이 토큰 증권을 발행했으면 이걸 매매, 사고 팔게끔 유통을 할 공간, 유통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거래소인데 일단은 지금 처음에 시작은요. 장외 시장으로 시작을 한답니다. 장외 시장.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살 사람, 토큰 증권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을 중개해주는 그런 중개업자를 신설한대요. 여기는 근데 그 증권사가 아마 초기에는 증권사가 많이들 할 것 같아요. 이거 유통 시장에 많이 진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증권사마다 HTS, MTS가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고 이러는데 그 기존의 HTS나 MTS 안에 메뉴 하나 추가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식 사고 팔듯이 토큰 증권도 사고 팔게끔 그렇게 만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뭐 스타트업들도 이 중개업 시장에 진출하겠죠. 예, 그리고 토큰 증권을 발행을 하면 사전에 등록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주식처럼 기존의 예탁 결제원이 요 사전 등록 심사도 하고 이 토큰 증권의 총량도 관리하는 걸로 일단 가이드라인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더 수정 보완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는 토큰 증권의 법제화는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금융당국은 입법을 통해서 정식으로 제도화되기 전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다는 방침을 세웠답니다. 예. 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미리 좀 할 수 있게끔. 자, 토큰 증권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권성 여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논란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리플 코인 중에 그 리플이 있잖아요. 리플도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소송 냈잖아요. 이거 증권을 등록도 안 하고 막 팔아먹었다 이래가지고. 그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나오고 있어서 좀 답답한데, 이 토큰 증권도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증권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거 갖고 아마 논란이 꽤 될 거야 앞으로. 그래서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큰 증권은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일단 애매모호하고, 일단은 근데 자본시장법 규제를 일단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토큰 증권은 일단 증권으로 본다는 거죠. 예, 근데 특히 IP 있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거 무형 자산 중에 IP 요걸 기초 자산으로 해서 그 투자계약증권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음악 저작권 뮤직카우라고 유명하잖아요. 뮤직카우 그것도 한때 시끄러웠는데, 이 음악 저작권이라는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그 토큰 증권 만든다면 다른 종류의 증권 상품의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판단하기가 이게 애매모호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뮤직하우도 한때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증권으로 봐야 되냐 아니냐 이거 놓고 아마 토큰 증권 나오면 이제, 근데 지금 금융위에서 하는 얘기는 지네도 좀 뭐 애매하니까 일단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토큰 증권 사안마다, 아까 그 사전에 예탁 결정 토큰 증권 발행하면 예탁 결정원에다가 사전에 등록 심사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등록 심사할 때 자기네가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를 사안별로 좀 따로따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니 토큰 증권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또 좀 안 좋은 점이, 나쁜 마음 먹으면 이거 사기치기 딱 좋겠더라고요. 사기치기 얼마나 좋아. 예. 이게 투자자 보호가 과연 철저하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이런 거. 어떤 조그만 코딱지만한 기획사에서 이번에 우리 신인 걸그룹을 좀 데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토큰 증권을 막 발행해놓고 먹튀해버리는 거죠. 돈만 싹 받아갖고 챙기고 걸그룹을 키우긴 뭘 키워, 실체도 없어. 알고 봤더니 연습생도 없는데야. 먹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기치기가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그래서 이제 금융 당국에서도 이게 규제를 강화해야 되냐,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규제를 좀 신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새로운 분야잖아요, 토큰 증권이.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냐 이거 갖고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둘 다 중요하죠. 투자자도 보호해야 되고 신사업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근데 어찌 됐건 간에요. 일단 토큰 증권이 뭔지 쭉 설명 들어봤는데, 결론은 어찌 됐건 뭐 사기의 위험성 뭐 그런 거 다 있지만, 이 레리 핑크가 한 말이 100%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투자자로서 토큰 증권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것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